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가형 21번, 29번, 30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먼저 21번은 수열 AN에 대하여 첫 번째 항은 0서부터 1까지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AEN은 즉 짝수항은 A 두 번째 항 곱하기 AN 플러스 1이고 AEN 플러스 1 즉 홀수항은 AE 곱하기 AN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그리고 A8 빼기 A15가 63일 때 A1항분의 A8항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짝수항들은 A2와 AN으로 쓰여집니다. 홀수항들도 두 번째 항과 n번째 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짝수항과 홀수항이 동일한 문자들로 표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8항은 첫 번째 조건에서 n에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A4도 첫 번째 조건에 n에 2를 대입해서 다음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위에 A4에 대입합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고, 정리하면 A8항은 두 번째 항의 세제곱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1로 쓸 수 있습니다. A15는 홀수 번째 항이죠. 따라서 나 조건에서 n에 7을 대입하면 A15항을 쓸 수 있고, 여기 보이는 일곱 번째 항도 나 조건에 n에 3을 대입하면 쓸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항은 n에 1을 대입하면 쓸 수 있죠. 거꾸로 대입합니다. 밑에 A3을 위에 A3에 대입하면 다음처럼 쓸 수 있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항을 위에 일곱 번째 항에 대입하면 다음처럼 쓸 수 있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A8 빼기 A15에 대한 조건을 알려줬죠. 이것을 지금 구한 A8항과 A15항을 대입해서 쓰면 다음처럼 쓸 수 있고, 이 결과가 63입니다. 정리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 조건에서 n에 1을 대입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고, 정리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얻은 이 결과를 위의 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고, A2 1-A1을 곱한 게 1이라는 사실에서 다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A1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수라고 했죠. 따라서 A2는 1보다 크게 됩니다. 자, 이제 A2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인수분해하면 A2는 4 또는 마이너스 5인데 A2가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A2는 4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A2가 4이므로 A1은 4분의 3이 되겠죠. 위의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A8은 A2의 세제곱 플러스 A2 플러스 1이라고 했죠. 거기에 4를 대입하면 6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A1분의 A8 대입해서 계산하면 결과는 92가 됩니다. 다음 29번입니다.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검은색 모자 6개와 흰색 모자 6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규칙은 먼저 각 학생은 1개 이상의 모자를 받아야 되고 A가 받는 검은색 모자의 개수는 4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은 A를 포함하여 딱 2명이라고 합니다. A, B, C, D에 검은색 모자, 흰색 모자를 나눠줍시다. A가 받는 검은색 모자의 개수가 4개 이상이므로 A는 검은색 모자를 5개 받을 수도 있고 4개 받을 수도 있습니다. 6개 받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가 검은색 모자를 6개 모두 받으면 B, C, D가 검은색 모자를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다 조건,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이 2명이라는 것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A는 검은색 모자를 4개 또는 5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A가 검은색 모자 5개를 받은 경우 검은색 모자는 하나 남았죠. 그 남은 하나를 B가 가졌다고 합시다. 다 조건에서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이 2명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이 A랑 B가 되겠네요. 따라서 B는 흰색 모자는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 흰색 모자 6개를 A, C, D에 나눠줍시다. A가 흰색 모자 4개를 가졌다면
C, D는 흰색 모자를 각각 하나씩 받아야 됩니다. 각 학생은 모자를 1개 이상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 가지가 되고, 만약 A가 흰색 모자를 3개 받았다면 C, D는 흰색 모자를 2개, 하나, 2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가지가 나옵니다. A가 흰색 모자를 2개 받았다고 한다면 나머지 4개를 CD가 나눠 가지면 되죠. 그래서 3개 하나, 2개 2개, 하나 3개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3가지가 나옵니다. A가 흰색 모자를 1개 가질 경우에는 나머지 5개를 CD가 나눠 가지면 되죠. 그래서 4개 하나, 3개 2개, 2개 3개, 하나 4개까지 총 4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A가 흰색 모자를 하나도 안 가졌을 때는 C, D가 모자 6개를 모두 나눠 가지면 되죠. 이런 경우는 5개 하나, 4개 2개, 3개 3개, 2개 4개, 하나 5개 이렇게 5가지 경우가 됩니다. 지금 센 경우의 수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15개죠. 그런데 검은색 모자를 B가 갖는 경우뿐 아니라 C가 갖는 경우, D가 갖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경우의 수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 곱하기 3을 해줘야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A가 검은색 모자 5개를 받을 때의 총 경우의 수는 4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A가 검은색 모자 4개를 받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A가 4개를 받는 경우에는 나머지 검은색 모자 2개를 몰아서 가질 수도 있고 하나씩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검은색 모자 2개를 몰아서 갖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B가 2개 모두 가질 때를 가정하고 생각해 봅시다. B는 이미 모자를 받았으므로 흰색 모자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흰색 모자 6개를 A, C, D가 나눠 가지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이 A, B입니다. 그래서 A는 흰색 모자를 3개보다 더 많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A가 3개 가질 때 나머지 3개를 C, D가 나눠 가지면 되겠죠. 2개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가지가 나옵니다. 만약 A가 흰색 모자를 2개 가졌다면 나머지 4개의 모자를 CD가 나눠 가지면 되죠. 3개 하나, 2개 2개, 하나 3개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즉 3가지가 나오고, A가 1개의 흰색 모자를 가졌다면 나머지 5개를 CD가 나눠 가지면 되죠. 그래서 4개 하나, 3개 2개, 2개 3개, 하나 4개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만약 A가 흰색 모자를 하나도 안 가졌다고 한다면 나머지 6개를 CD가 나눠 가지면 됩니다. 5개 하나, 4개 2개, 점점점, 1개 5개까지 총 5가지가 나옵니다. B는 흰색 모자를 안 가질 수도 있지만 B가 흰색 모자를 1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검은색 모자가 더 많게 되죠. B가 흰색 모자 1개를 가질 때는 나머지 5개의 흰색 모자를 A, C, D가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1개 이상의 모자를 받아야 되므로 C, D는 반드시 1개씩은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1개씩 나눠주고 나면 3개의 모자가 남죠. 그 3개를 A, C, D에 다시 분배해주는 경우의 수로 경우를 세면 됩니다. 위처럼 수용도를 그려서도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면 B가 흰색 모자 1개를 가질 때 총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나옵니다. 자, 지금 센 경우의 수는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10, 24입니다. 그런데 B가 검은색 모자 2개를 갖는 경우와 C 또는 D가 검은색 모자를 2개 갖는 경우는 모두 동일하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야 총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검은색 모자 2개를 모두 가질 수 있는 대상이 B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된다는 의미에서 곱하기 3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했는데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B가 흰색 모자를 갖지 않는 경우죠. 즉 B가 흰색 모자를 갖지 않으므로 흰색 모자 6개를 A, C, D가
흰색 모자 6개를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각 학생은 1개 이상의 모자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먼저 C, D에 하나씩을 나눠줍니다. 6개 중에 C, D에 하나씩 나눠줬으니까 모자가 4개 남게 되죠. 그 4개를 A, C, D에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것은 이런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A는 4개의 모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의 해에서 400이라는 해는 제외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경우의 수는 3개 중에 4개를 중복해서 뽑는 경우의 수에서 400의 경우 하나를 뺀 결과와 같고 계산하면 14를 얻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 10가지는 B가 흰색 모자 하나를 얻는 경우죠. 6개 중에 B가 하나를 가져갔으므로 나머지 5개를 A, C, D에 나눠주면 됩니다. 그런데 각 학생이 1개 이상의 모자를 받아야 되므로 C, D는 1개씩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나머지 3개가 남습니다. 그 3개를 A, C, D에 나눠주는 방법의 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B가 흰색 모자를 1개 갖는 경우, 그리고 C, D에 하나씩 나눠주고 나머지 3개를 A, C, D에 분배하는 경우의 수는 다음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300이라는 해도 가능하므로, 즉 A가 흰색 모자 3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 부정방정식의 해 전체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정방정식의 해 개수가 3개 중에 3개를 중복해서 뽑는 경우의 수고 계산하면 10이죠. 그 10가 지금 구한 경우의 수와 같게 됩니다. 수영도를 그려서 경우의 수를 찾아도 되고 수업 시간에 배운 중복조합의 개수를 활용해 경우의 수를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가 검은색 4개를 갖고 B, C가 검은색 1개씩을 나눠 갖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은 2명이라고 그랬죠. A는 확실히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B, C 중에 누가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았는지 정해야겠죠. B가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B는 흰색 모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C는 1개 이상의 흰색 모자를 받아야 됩니다. C가 1개의 흰색 모자를 받을 때 흰색 모자 5개를 A, D에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데 A는 3개보다 큰 흰색 모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A가 3개의 흰색 모자를 받았을 때 D는 2개의 흰색 모자를 가질 수 있죠. A가 2개의 흰색 모자를 받았을 때는 D는 3개의 흰색 모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A가 0개의 흰색 모자를 받았을 때는 D는 5개의 흰색 모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 4가지가 나옵니다. 만약 C가 2개의 흰색 모자를 받으면 나머지 4개를 A, D에 나눠주면 되죠. 근데 A는 최대 3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D는 1개 받으면 되죠. 그러다 A가 하나도 안 받으면 D는 4개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 또 4가지가 나옵니다. C가 3개의 흰색 모자를 받는 경우 나머지 3개를 A, D에 나눠주면 되죠. 그런데 A가 3개를 모두 가지면 D가 가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A가 2개를 받을 때 D는 하나, A가 하나를 받을 때 D는 2개, A가 0개를 받을 때 D는 3개.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또 3가지가 나옵니다. C가 4개의 흰색 모자를 받았다면 나머지 2개를 A, D가 나눠 가지면 되겠죠. 1개 이상의 흰색 모자를 받아야 되므로 A가 1개를 받을 때 D가 하나, A가 0개를 받을 때 D가 2개.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가지가 나옵니다. C가 5개의 흰색 모자를 받는다면 나머지 1개의 흰색 모자를 A, D가 나눠 가지면 되는데 최소한 모자 하나 이상 받아야 되므로 그 하나의 우선권은 D가 가지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 A는 흰색 모자 받을 수 없고 D가 하나의 모자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1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한 4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14죠. 이런 경우가 언제도 생기냐면 B, C 중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을 B로 정했는데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을 C로 정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검은색 모자를 하나하나 나눠 갖는 경우로 BC가 나눠 갖는 경우를 생각을 했는데 BD가 나눠 가질 수도 있고 CD가 나눠 가질 수도 있죠. 즉, 지금 경우, BD의 경우, CD의 경우 총 3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84가지가 됩니다. 아래 3가지 경우에서 총 경우의 수는 45 더하기 72 더하기 84, 그래서 정답은 201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0번입니다.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fx와 sin 제곱의 파이 x의 합성함수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먼저 x가 0에서 1 사이에서 gx가 극대가 되는 x의 개수가 3개이고 이때 극대값이 모두 동일하다고 합니다. 또 gx의 최대값은 2분의 1이고 최소값은 0입니다. 이럴 때 f2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fx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던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다음 gx는 fx와 sin 제곱 파이 x의 합성함수로 표현되고 이것은 x가 변할 때 sin 제곱 파이 x의 치역이 나타나고 그 치역이 다시 정의역이 돼서 f의 함수값들을 g의 함수값으로 하자는 것이므로 g의 그래프는 f의 그래프 모양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gx가 극대 값을 갖는다고 했네요. f의 그래프 모양을 따라가는데 그 f의 그래프 모양을 따라가는 g가 극대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즉 f가 극대값을 가지고 있어야지 gx도 극대값을 갖게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둘 중에 극대값을 갖는 지금 반짝거리는 이 그래프가 정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gx를 관찰해 봅시다. gx는 fx와 sin 제곱 파이 x의 합성함수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x가 변할 때 sin 제곱 파이 x의 치역이 생기고 그 치역이 정의역이 돼서 다시 f의 함수값을 구하면 그것이 g가 됩니다. 여기서 sin 제곱 파이 x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sin 제곱 파이 x의 그래프는 0에서 1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관찰해보면 x가 0에서부터 1까지일 때 sin 제곱 파이 x는 0에서부터 1 이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분해보면 x가 0에서부터 2분의 1로 변할 때 sin 제곱 파이 x는 0에서부터 1로 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x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갈 때 함수값은 0에서부터 1까지 올라갑니다. 그 함수값이 다시 정의역이 되므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x가 2분의 1에서 1로 변할 때는 sin 제곱 파이 x가 1에서 0으로 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x가 2분의 1에서 1로 갈 때 치역의 범위는 1에서 0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둘 중에 왼쪽 그래프가 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fx의 그래프가 이거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먼저 정의역이 0에서부터 1까지를 이 부분이라고 합시다. x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변할 때 정의역 sin 제곱 파이 x는 0에서부터 1까지 변합니다. 그러면 gx는 정의역 sin 제곱 파이 x가 0에서부터 1까지 변함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x가 2분의 1에서 1까지 변할 때 f의 정의역 sin 제곱 파이 x는 거꾸로 1에서부터 0으로 옵니다. f의 정의역 sin 제곱 파이 x가 1에서부터 0으로 오므로 g의 그래프는 1의 함수값부터 거꾸로 0으로 향하는 이런 그래프로 그려질 겁니다. 지금 그린 그래프가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gx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조건 가에 x가 0에서 1 사이일 때 gx가 극대가 되는 x의 개수가 3개라고 그랬죠. 이 그래프에서는 극대가 되는 개수가 3개가 아니라 2개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가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위에 0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자, 다시 x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갈 때 f의 정의역 사인 제곱 파이 x는 0에서부터 1까지 간다고 했죠. f의 정의역 사인 제곱 파이 x가 0에서부터 1까지 변함으로 g의 그래프는 0에서부터 1까지 f의 그래프를 따라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x가 2분의 1에서부터 1로 갈 때는 f의 정의역 사인 제곱 파이 x가 1에서부터 0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g의 그래프는 f의 그래프가 정의역이 1에서 0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0에서부터 1 사이에 극대가 되는 x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죠. 또 fx의 그래프에서 극대값과 1에서의 함수값이 같게 두면 가조건, 이때 극대값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조건까지 만족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즉 fx의 그래프는 다음처럼 생겼고 극대값과 1에서의 함수값이 같습니다. 또 나 조건에서 최대값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므로 그 극대값을 2분의 1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극대값을 갖는 x좌표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fx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fx-2분의 1이라는 방정식이 알파를 중분으로 갖고 1을 근으로 갖죠. 그래서 fx-2분의 1은 x-알파의 제곱 x-1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건, 최소값은 0이라는 조건을 써봅시다. 이 그래프에서 정의역 0의 위치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는 x = 0에서 최소값이 될 거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극소값이 최소값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에서 0에서의 함수값이 0이므로 위식에 x에 0을 대입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f0이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알파는 루트 2분의 1을 얻습니다. 이 알파를 위 fx에 대입하면 완전한 fx를 찾을 수 있죠. 그 fx에 x에 2를 대입하면 f2는 5-2 루트 2가 됩니다. 이 경우 답은 5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29가 되겠죠. 강력한 답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일 때는 극소값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극소값을 갖는 정역의 원소를 베타라고 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두 번째 경우에서는 베타에서의 함수값이 0입니다. 그래서 f 베타는 0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위 fx에 베타를 대입하면 다음처럼 쓸 수 있고 f 베타가 0이므로 좌변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 마이너스 2분의 1을 오른쪽에 씁니다. 또 베타에서 미분계수가 0이죠.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베타는 알파 플러스 1을 쓸 수 있는데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간격은 1보다 작죠. 그래서 이 식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에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1번에서 구한 이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고 답은 29가 되겠습니다.